2020년 코로나 발발은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서 버티면 V자 반등으로 보답한다라는 그런 환상을 좀 심어준, 하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철스쿨의 대표 강사 최준철입니다. 힘든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바닥인 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아마 가장 격한 고비는 6월달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인체로 치면은 한 발바닥에서 무릎 정도 되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세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이론에 근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2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어온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다소 귀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식시장이란 놈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뭐 인플레이션, 달러, 긴축 이런 단어들이 제목에 들어간 책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가깝게는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책들이 나와서 뭐 다들 팬데믹 전문가가 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모두가 대공황 전문가가 될 정도로 항상 그 시대의 중요한 화두들이 책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하락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귀를 전혀 닫아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장은 경제지표에 우선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사실 앞에 경제 요소들이 반응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도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런 경제적 요인 때문에 상승장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는 이상하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쯤 되고서야 어떤 일들이 이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책이라고 하는 게 기획해서 번역하고 출판해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미 그런 책들이 나올 때에는 원인은 알 수 있는데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미 반등을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과거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나오는 지표, 경제 지표들을 모두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면은 사실 늦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그 시점부터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상과 지표를 모두 다 확인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이미 늦은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재를 흡수해 가면서 내성이 생길수록 오히려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건초가 바짝 마르게 되면은 작은 불씨에도 이 건초에 불이 확 붙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특히 이런 때에는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좀 더 확대돼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또 저희가 감정을 실어서 혹은 우려를 실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뉴스인가 혹은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이슈인가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악재가 이미 시장에 주가로 반영이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우려를 증폭시키는 책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뭐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는가, 컨트롤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정치인이라든지 시민들, 그리고 과학자, 비즈니스맨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 현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은 지금의 문제들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신 건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시장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말이죠.
제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약세장 생존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사항은 직전 사이클을 주도했던 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V자 반등에 대한 환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은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서 버티면 V자 반등으로 보답한다라는 그런 환상을 좀 심어준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뭐 양상 자체도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과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봐야 할 텐데요. 저는 회복이 된다고 해도 짧은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 U자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역시도 자세히 보면은 진폭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진폭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굴곡보다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만 기억에 남는 거죠. U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여기도 여러 반등과 좌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저는 U자형으로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더해봅니다. 그냥 주식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이미 악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진단을 하는 것처럼 싼 주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에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위로 이렇게 가기에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난 기본적으로 경기가 이 정도까지 화랑을 보일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가지로 다 땡겨 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돈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의 일도와 비교를 당한다든지 과거에 비슷한 환경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평균 수치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 코로나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넓혀서 보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공황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IMF, 그리고 리만 사태,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고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 기억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도로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서 뭐 미국과 한국을 봤을 때는요.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실업률도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가계의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지금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욕을 먹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촉발된 금융위기하고 현재의 제조건들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무엇이냐? 경기 순환적인 약세장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즉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경기의 사이클, 그게 뭐 우라가미 군유호의 해석이 됐든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이 됐던 그 하에서 좀 긴축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부풀어 있던 것들이 빠지는, 그리고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경기 순환적인 약세장이지 이러한 구조적 약세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위기가 오면은 자꾸 이 기억들이 떠올라서 불안한 거고, 언론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더 이런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요즘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엄청난 위기다라고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이슈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때가 미중이 분쟁의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던 그런 때였고, 한 달 사이에 한 20% 정도 빠지는 그런 초약세장이 벌어졌지만, 사실 지금 2018년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시장이 어떻게 됐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위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냐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에 대한 공포감을 너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는 상상력의
시대였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인간 생활을 바꾸는 그런 언택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대를 이끄는 기업들에 많은 프리미엄을 주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테마를 먼저 선취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조금 더 손에 잡히는 실적을 찾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상상력의 시대에서 지금 분석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분석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오히려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사이클이 지금 반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상상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실제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뭐 사실 마이너스 70%, 80% 이렇게까지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크게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상력의 시대의 결과물로 너무 주가들이 많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분석력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준들을 맞추기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석력의 시대에는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적과 미래 전망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기업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같은 테크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나서는 경우는 제 경험에서는 많이 목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테마, 과거를 풍미했던 이런 패러다임에 내가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좀 자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통찰력이 있다면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는 노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 집중해서 종목을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바닥권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사고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바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실제 투자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바닥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계고요. 수급부터 펀드멘틀부터 전 세계적인 그런 정세 요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별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그걸 펀드멘털,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기업의 개별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비록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종목의 바닥과 시장의 바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완연히 반등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겠지만 미리 조정을 받았고 기대치가 낮았는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혹은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시장의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주식들, F&F 같은 의류주들, 왜냐하면 중국이 봉쇄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먼저 바닥을 탈피합니다. 바닥을 먼저 탈피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전체적인 시장 바닥을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가치 투자자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샀다 팔았다 혹은 전망을 하는 걸 멈추고 시장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든 종목이든 많이 빠지면 그만큼 내려간 폭만큼 바닥을 치고 나서 올라오는 폭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기울기도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급격한 하락 후에 급격한 상승이 뒤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직전 매도의 클라이막스 때 손절매나 신용물량 등의 비자발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기업 가치와 이격을 갑자기 키우기 때문입니다. 펀드멘털과 무관한 수급 이슈이므로 매도 피크는 넘으면 일정 수준까지 쉽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바닥을 더 잡으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갈 거다 해서 주식을 비워놨다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을 다시 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올라가는 구간을 놓치게 돼서 이후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승률은 매일 똑같이 몇 %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정말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개별 종목에 대한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설프게 바닥에 맞춰서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종목의 펀더멘트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액션입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단순하게 이론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할 때도요,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U자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W자 혹은 WW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락장에서 반등이 시도될 때 업종을 돌아가며 상승하는 순환매가 나타나곤 합니다. 한 업종 혹은 종목이 상승을 연이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싣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짜 반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속 반등을 믿지 못하는 심리로 인해서 진짜 반등 전에 지쳐서 매도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뭐 가짜 반등이다, 일시적 반등에 속지 마라,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의 배경이 어떤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하는 작은 좌절들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속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 W자를 끝내고 쭉 올라가는 현상을 내비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아주 미묘한 미물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런 작은 반등에 쉽게 주식을 팔아버린다는 부분입니다. 좀 불행한 얘기지만 여기서 샀다 해서 이렇게 쭉 빠졌으면은 실제로 마이너스가 큰 평가 손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 기다려야지 이걸 다시 플러스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단간에 반등해서 다시 사겠다는 생각으로 팔았다가 못 사게 돼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겪어내는 크게 잃고 짜잘하게 먹는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약간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저렇게 팔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주식을 채워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거상이었던 백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기아취 인취아여. 이 뜻은 남들이 팔면 사고 남들이 사면 나는 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백규 같은 인물이 있죠.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도 제가 그 말을 이제 써놨는데요. 저는 이 백규의 말과 워렌 버핏의 말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자산 투자는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행위고요. 쌀 때 살려면 남들이 두려워서 던질 때 담아두고 그리고 고점 매도를 하려면은 남들이 욕심을 내서 더 간다고 할 때 욕심을 버리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백규가 되고 워렌 버핏이 되는 거죠. 지금은 진 바닥을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귀아취해야 되는 영역,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구들을 새기시면서 이런 약세장을 슬기롭게 잘 넘기시면 경험도 축적하고 그리고 수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준철스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